당장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매매가는 올라가지 않지만 이제 전세나 월세가 이제 가격이 폭등하는 수준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좋은 경우가 안 좋은 상황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사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집값이 지금 그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최진권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우선 5월 9일까지는 지금 양도세가 이슈지만 네. 5월 9일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네. 6월 1일 딱 되고 나면 이제 재산세 기준일이 딱 바뀌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에 지금 세법 개정안이 예정되어 있는데 뭐 요번에 뭐 잠깐 무슨 단독 기사가 나왔지만 이제 뭐 그거 뭐 사실 아니다 이렇게 뭐 나오긴 했지만 뭐 지금 보유세를 올리고 뭐 거래세를 좀 낮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세법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네네. 뭐 보유세는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보유세는 당연히 이제 국토보유세도 전부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뭐 토지 관련해서도 세금을 높인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는 보유세는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래세 부분에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거래세도 높고 보유세마저 올라가면은 모든 이제 세금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래세라도 좀 낮춰주는 게 맞고 사실 또 2주택, 3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취득세가 8%, 12%인 것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또 미국과 달리 2월 과세되는 게 아니라 또 그때마다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세를 낮춰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과연 민주당에서 거래세를 낮춰질지는 모르겠는 게 최근에 왜 진선준 의원이 그 증권세 올리자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 네. 증권 관련 금투세. 금투세 올리자고 했던 분. 그분이 지금 양도세 비과세 구간을 12억에서 뭐 8억으로 낮추자는 그런 또 얘기도 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의 대다수라고 하면은 거래세를 과연 낮출까? 저는 좀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거래세는 그대로고 보유세만 좀 올라가는 현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뭐 보유세를 너무 과거에 조금 올렸기 때문에 버텼다. 그러니까 네네. 아예 더 올려야 된다. 뭐 네네. 2%, 3%씩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네네.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 뭐 그게 네네네. 현실적인 얘기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만약에 2%, 3%를 뭐 10억대 아파트에 하게 되면은 그게 3%라고 하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네. 10억대 아파트에 한 달에 250만 원 보유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보유세라는 개념이 아마도 좀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좀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보유세가 올라간다고 해서 일반 뭐 10억에서 20억 사이에 있는 1주택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까지 막 부담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에 대해서 좀 올리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고가주택에 계신 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이 현실이니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이제 보유세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살고 있는 집을 월세로 바꾸고 본인은 이제 좀 그 다운사이징을 한다고 그래야 되죠. 근데 다른데 뭐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게 되거나 아니면 뭐 조그만 집을 이사를 가서 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유세가 이게 충분히 저는 올라갈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좀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제 그렇다고 이제 10억짜리 갖고 있는 분이 3% 올려서 한 달에 250만씩 내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과하게 좀 걱정을 하시거나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너무 걱정해서 이렇게 의사결정하시는 거는 좀 바르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죠. 어제 그 대통령이 이제 X에다가 그런 얘기를 올렸거든요. 네. 뭐 이렇게 뭐 다주택을 하든 네. 뭐 비거주 1주택을 하든 네. 고가주택에 거주하든 뭐 상관없다. 그건 네네. 자유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식의 네. 멘트를 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키워드가 3개인데 다주택자, 비거주 주택자,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입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가주택만 별도로 그러면 종부세를 올려가지고 그렇죠. 좀 부과를 한다. 네네. 하면은 결국에 강남권이나 이제 뭐 네. 용산 네네. 이쪽에 그 보유세가 늘어나면 네. 이 매매가가 무한정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매매가는 올라가지 않지만 이제 전세나 월세가 이제 가격이 폭등하는 수준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보유세가 올라가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대체하기, 왜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보유세를 감당을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팔지도 못하고 어차피 다주택자 그 중과 맞으면서 팔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매물을 이제 보유세 감당하기 위해서 전세 월세를 올리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게 그 결국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모든 경제학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보유세를 올라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세 월세가 폭등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예를 들어 강남이 이렇게 딱 네.
바뀌어요. 네. 그러면은 마포나 뭐 성동 이런 데들이 네네. 강남을 추월해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올라가는 순간 그렇죠. 보유세를 또 네. 맞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정부에서는 최상단을 눌러놓으면 네. 이제 나머지가 다 멈출 것이다. 네네. 이거를 맞습니다. 말하는 네. 게 아닐까. 그래서 가격은 그러니까 매매가는 정체될 수는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매매가는 정체될 수가 있는데 이제 전세나 월세가가 오히려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계속 눌려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오르기 때문에 이게 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매가도 같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곳에서 이제 관리 처분인가 나오기 전에 임대 아파트 동호수를 다 추첨을 맞아요. 해야지만 맞아요. 허가를 해주겠다. 맞아요. 그 말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한강뷰 네. 임대 아파트도 나올 수 있다라는 네, 네.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잠실주공 오단지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뭐 취지야 뭐 어느 정도 하는데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소셜 믹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 동력을 많이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더 좋은데 임대 아파트가 자기보다 더 좋은 한강뷰라든가 더 좋은 동호회를 하는 조합원을 그걸 용납할 수 있는 조합원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재건축 재개발 하지 말자. 그거는 내가 못 참겠다. 네. 아마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1층 받고 네. 임대 아파트가 막 42층 받았어. 네네. 파노라마 뷰가. 그러면은 그거를 참을 한국인이 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말자 그냥. 그냥 뭐 끝까지 가자 그냥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가뜩이나 이제 서울 시내 그 공급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렇게 네. 되면 재개발 재건축 다 올스톱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도시는 더 슬럼화 되는 거고 사실 강남에 그렇게 슬럼화된 아파트가 있을 이유가 그 있냐는 거죠.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도. 네. 근데 그런 슬럼화된 아파트 최근에 또 불까지 났지 않습니까? 네, 어제였죠. 네. 엄마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네. 또 사망 사고가 네. 났는데 사실 거기 그 상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가를 이용 안 해요. 왜냐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불나면 거기 다 미로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제가 볼 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나중에 추후에. 근데도 그거를 정치적인 논리를 인해서 계속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은 재건축, 서울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 폐지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소셜 믹스의 차원에서 임대 아파트도 뭐 로얄층을 주고 로얄동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 더 사회적인 갈등을 더 부추기는 형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도움이 서로 안 되는 게 빨리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임대 물량도 빨리 공급이 되고 일반 분양도 공급이 돼서 공급이 돼야 되고 또 도시 경쟁력도 키우는 게 맞는데 그냥 뭐 다 같이 그냥 뭐 죽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부자들이 미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결국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좋은 경우가 안 좋은 상황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급 쪽에서는 뭔가 네. 좋은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급하게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뭔가 이제 계속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든단 네, 말이에요. 네. 지금도 어쨌든 공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가는데 여기서 네. 이렇게 더 안 되면 네.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이게 저는 이제 걱정인 거죠. 저도 정말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정말로 그 오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희가 집값을 올리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물량님도 마찬가지실 테고 정말 그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정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강남 100억 시대가 진짜 도래할 거로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죠. 지금도 사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집값이 지금 그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정부 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물론 이제 풍부한 유동성과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더 벌어졌고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결론적으로는 강남 100억 시대도 뭐 충분히 도래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재개발 재건축을 좀 완화를 해줘서 좀 공급이 좀 민간에서도 많이 되기를 좀 하면 좋을 텐데 그럼요. 지금 방향은 거기랑 좀 거리가 먼 거죠. 뭐 거의 뭐 말은 뭐 그렇게 하고 하지만은 실상 나오는 건 뭐 소셜 미스한다, 뭐 재건축 초과 이후 환수하겠다, 그다음에 뭐 기부 채널. 기부 채널 기부 채널 같은 것도 지금 막 계속 종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고려했을 때는 전혀 이게 그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정책 같이 다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뭐 빌라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네. 이거 맞나?
이거 하는 게 맞아? 뭐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정책을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스탠스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은 하라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다 기부 채널들은 다 이런 식으로 뺏어갈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셜 믹스라든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게 활성화되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미 좀 확정이 된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최악의 경우 뭐 사업시행 인가가 난 지역들 위주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렇고 재개발도 어느 정도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좀 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온 단지들은 그나마 좀 진행이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극초반 혹은 이제 지정되기 전에 있는 재개발이나 빌라 예정지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해 보이실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관처 나기 전에 임대아파트 동호수 추첨하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당분간 재건축 아파트들 관처 받기가 쉽진 않겠네요. 그렇죠. 눈치 보기도 할 거고 이제 반발도 좀 많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빨리 공급을 해서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빨리 공급하면 또 임대 사실 분들도 빨리 들어가서 있어서 좋을 텐데 예,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또 반대하고 하니까 이게 서로 좋은 그런 정책들을 내두고 어쨌든 서로 이게 또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양극화가 좀 진행될 거라고 보여져요. 혹시 뭐 그 다주택자 대출 금지 한다고 네. 한 거, 네, 그것도 지금 이제 할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아파트 쪽은 뭐 이렇게 대출을 안 해준다면 네. 월세를 보통 받으려고 뭐 대출을 받으셨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월세를 내보내고 뭐 전세입자를 받으시든지 팔든지 네.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네. 그게 좀 시장에 영향을 좀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월세 매물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제 대출이 안 되면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지금 빨리 그런 분들은 다주택자인 분들은 월세를 빨리 전세로 돌려놓으셔야 돼요. 전세는 그 대출을 받는 게 아니니까 뭐 상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월세 매물이 줄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에 못 살고 월세에 사는 분명한 수요들이 있어요. 왜냐면 목돈이 없기 때문에 월세에 사는 거고 아니면 선택적으로 월세를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월세 매물이 줄어들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더 높게 쳐서라도 월세에 들어가려고 하겠죠. 매물이 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월세 가격이 폭등하니까 또 전세 가격이 또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임대차 시장은 굉장히 그 상당히 불안하다. 지금도 한번 여러분들 그 사시는 동네 한번 전세 월세 한번 쭉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매물이 하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3천 세대인데도 매물이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제 지금도 현 그런 상황인데 그 매물마저도 이제 줄어들 수 있고 이제 만기가 끝나면 이제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실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추가 부동산 대책 뭐 이런 네.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보유세 인상이 되겠죠. 보유세 인상이 되는 거고 이제 선거 직후에 아마 보유세 인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추가로 더 예상되는 건 만약에 거래세를 뭐 아까 좀 깎아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또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행히 만약에 거래세라도 좀 약간 좀 보유세를 올리면 당연히 거래세를 낮추는 게 이게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세를 좀 낮춰주는 방법도 여론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거래세도 사실 이제 뭐 2주택자, 3주택자 되면서 이게 중과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중과를 없앨 것이냐 그건 아니고 그냥 1주택 매수할 때 뭐 취득세 좀 깎아주거나 네네. 이러면 또 이제 어찌 보면 또 이게 차등화가 되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당연히 중과를 없애는 게 맞다고 봐요. 중과를 없애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현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에서는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이제 쉽지 않고 다만 이제 그 생애 최초나 이제 생애 첫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뭐 취득세를 좀 더 과감하게 좀 낮춰준다거나 깎아준다거나 뭐 이런 정책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거 정도이지 뭐 네. 취득세를 뭐 외국처럼 뭐 급격하게 다 낮춘다든지 뭐 그럴 주택수랑 상관없이 뭐 동일하게 간다든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대출 규제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을까요? 왜냐면 과거에도 이제 항상 이렇게 가다가 이제 가격이 오르면은 대출 규제 한 번 더 나오고 막 네, 그랬거든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지금 뭐 안 그래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15억까지 현재 6억인데 이걸 4억으로 낮추겠다. 25억이 4억인데 이걸 2억으로 낮추겠다. 그다음에 25억 초과는 아예 안 나오게끔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뭐 가격이 이제 계속 오르거나 이제 집값이 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런 대출 규제 카드도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합헌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정부가 부담을 갖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추가적으로 또 매수가 또 이렇게 눌릴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네, 또 그랬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카드도 아마 올해 안에 네. 가격이 너무 오르면 네. 한번 또 쓸만한 카드다.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임대사업자 쪽은 거의 뭐 이제 전멸 분위기겠죠. 네, 네. 약간 좀 살려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아예 포기를. 네, 그렇죠. 네. 애당초 기대를 안 하신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면 또 이제 6년짜리 네, 민간 네. 임대사업자가 다시 부활을 했는데 네, 네. 아파트 빼고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네, 빌라랑 오피스텔인데 여기도 뭐지 별로 이렇게 지원자가 없긴 하지만 아파트라도 좀 임대사업자를 해주면 그래도 전월세 물량 공급이 좀 될 텐데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그런 쪽은 아니고. 그렇죠. 네, 전혀. 그러면 모든 방향이 다 1주택을 사서 네. 실거주를 해라. 네, 네. 요렇게 지금 귀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똘똘한 채 현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양극화가 벌어지고 또 이제 취득세도 이제 2주택 8% 10% 되니까 다 똘똘한 채로 갈 수밖에 없는 형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더 양극화의 어떤 더 이제 근본 이제 메커니즘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계속 우려하는 게 점점 더 이런 양극화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번에 그 대통령이 X에다가 비거주 주택 하는 사람들 책임을 물을 것이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비거주를 또 콕 집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1주택이어도 갭 투자면 네. 무언가 이제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 네네. 뭘 할 거로 보세요? 일단은 그 빈집세를 좀 거둘 것 같아요. 빈집세라고. 빈집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네. 그 전세나 월세를 준 것보다도 이제 이게 빈집으로 요새 빈집으로 냈던 집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빈집이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제 빈집세를 거둘 수도 있고. 예전에 나왔었죠. 예, 얘기가. 예,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더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이런 거를 더 줄이겠죠. 왜냐하면 실거주 요건 지금 현재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0년 거주 10년 보유가 80% 공제되지 않습니까? 네, 40%, 40%씩. 근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차등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면 할수록 유리한 구조를 있는 건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하지 않으면 아예 그 40%마저도 이제 주지 않으려고 이런 세법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봐요. 보유세 쪽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네. 장특공에서 거주 요건을 더 강화시켜서 그렇죠. 예, 예. 사실상 거주를 안 하면 양도세를 많이 내게 하는.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근데 그거는 아마 현 정부의 어떤 취지랑도 맞을 것 같은 네, 게 네. 아니 실거주 안 했는 거면 네. 이제 투자인데 네. 투자 목적이면 양도세 내라.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네. 장특공 쪽을 건들 것 같다. 네. 그렇게 되면 네. 또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겠네요, 사람들이.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그 음아파트 얘기하는 멀리서 그냥 나 그냥 그 이제 다 자녀 대학 보내고 나는 음아파트에서 그냥 전세 주고 나는 좀 약간 외곽에서 넓은 데서 살고 싶었는데 그 뭐 빈집세 있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실거주하는 주택은 보유세 올리겠다, 보유세도 올리겠다, 뭐 보유세도 충분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장특공도 좀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 하면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실거주해야 되는 학군지이기 때문에 이제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분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쨌든 그 주변에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학교나 네. 이런 게 학원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근 혹은 수서역까지 그런 게 더 퍼져서 그런 아파트에서 차라리 학원을 멀리 다니더라도 그런데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매도를 할 수 있게 양도세를 확 낮춰주면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매물들이 나올 텐데 그쪽으로는 안 갈 것이다. 전혀 이제 그런. 근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양도세 낮춰주면은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너무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네, 근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정책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는 거죠. 그러면 거래세가 높은데 보유세가 높게 하면 어쨌든 실거주 하라는 해석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전월세가 분명히 튈 건데 네. 그게 임대차 3법 할 때는 막 전세가 막 2배로 막 튀고 막 그랬거든요. 대치동 네네네. 같은 데는 맞습니다. 막 난리가 났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정부도 모를까요? 알겠죠. 네, 네. 알겠죠. 근데 이게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네, 네, 대안이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들을 이제 추진하지 않을까. 네. 아니면 또 임대차보법을 더 손보겠죠. 뭐 그거를 뭐 또 2+2+2에서 뭐 6년으로 하는거나 아니면 뭐 10년 임대 주택으로 한다거나 10년 동안 이제 임차인 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마찬가지로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네.